네, 안녕하세요. 자, 해양경찰학개론 이제 첫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해양경찰학개론 이제 소개를 좀 해볼 건데요. 자, 개론이죠. 개론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는 자, 10개자의 자, 논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과 관련된 모든 학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성상 넓게 알아야 돼요. 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해양경찰학개론을 이제 잡기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뭘 봐야 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OT 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자,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자,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출에서 몇 프로 나와요? 80% 나와요. 80%. 그러니까 이걸 못 잡고 심화로 넘어가는 것은 무모한도전입니다. 자, 뭐부터 잡아라? 기출부터 잡아라. 제가 어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론 공부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이론서에다가 제가 자, 기출 이론서라 말씀드렸죠. 자, 기출 이론서가 뭐라 그랬죠? 기출 문제집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자,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그랬죠. 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자, 분석을 하라 그랬어요. 자, 기출 문제집에 답 체크해야 하네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기출 문제집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분석용이고 자, 분석할 때 답 체크해야 돼요?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는 그 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제대로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문제로서 확인해 보고자 할 때 그때 눈으로 푸는 거예요. 답은 다른 데다 적어요. 그때 비로소 풀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선행돼야 될 작업이 뭐예요? 바로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의 용도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근데 분석과 풀이 중에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분석 먼저 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내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빨리 갑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 풀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게 기출문제집의 용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거치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본다고 그게 바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와요. 몇 번이고 반복을 해줘야 돼요. 몇 번이고 반복. 몇 번이고 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되면은 기출이 완성됩니다. 사실 이제 완성됐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이제 뇌가 반복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은 최신의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오래된 데이터는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되다 보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응용 능력이 생겨요. 자, 이 응용 능력은 다른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 기초를 정확히 했을 때 기초를 기반으로 이런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심화는 언제 가죠? 기초 다음에 심화를 가죠. 그렇죠? 심화가 사실 이제 응용 단계죠. 근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 뭐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출. 기본이 베이스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응용 능력이 생긴다. 자,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다시 이제 본문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 후속.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바로 넘겨가지고 자, 3페이지. 해양경찰개론이 처음 출제된 건 이제 2018년도입니다. 자, 그때 좀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출제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지, 강사진도 출제진도 좀 난해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죠? 한 6년 차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쌓이기 시작을 했고, 좀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6년간 누적되었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 뭘 잡아야 된다? 기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집은 정말 중요하다. 넘겨볼까요?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에 여러분들 이론서 활용 방법은 제가 어제 첫 OT 때 설명드렸던 얘기와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드리면, 어, 첫 1회독 할 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힘들다. 가령 여러분들 핸드폰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할 때 전 기능을 처음부터 핸드폰 막 샀을 때부터 전 기능 다 뒤져옵니까? 그건 아니죠. 아주 필수적인 기능들만 내가 처음에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용할 때 뭔가 내가 매뉴얼을 보든 설명서를 보든 그때부터 추가를 해갑니다. 맞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부도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뭐죠? 기출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뭔가 한두 개씩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추가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섭렵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상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1번이 바로 이제 주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자,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얘가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출 문제를 또는 기본 문제를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 자, 이번 문항에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된 문구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출제 유형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된다. 자, 뭘 가지고? 기출 이론서를 토대로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자, 이론서 1회독을 마치면 두 번째부터 이론서 문제를 병이 간다. 이거는 사실 1회독부터 사실 병이 돼야 됩니다. 자, 1회독부터. 자, 2회독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마지막에 이론서에 기재하여 단권화를 해야 된다. 자, 단권화는 여러분들 1회독 할 때부터 바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출제됐는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내용은 5번 내용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고. 자,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법규 개론 총괄 OT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이 해당되는 내용은 출제 유형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이제 법령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제가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자, 회사법규 에서 나오는 자, 3분의 1의 내용이 자, 개론과 겹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출제 기법들, 특히 이제 법규 내용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출제 기법들이 있다 그랬죠. 자, 주로 뭐 조치권자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단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예외 조항이라든지 취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제가 수업할 때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마지막에 자, 혹시 이제 인강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이제 육경과 해경을 병행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육경과 해경이 사실 뿌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경학 개론에서 육경 경찰학 개론을 제가 배웠던 친구들이 이제 똑같이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외의 내용들만 숙지한다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고할 내용들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다. 자, 차례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책을 개편을 하면서 차례를 좀 상세하게 좀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을 좀 해놨고요. 자, 이제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3페이지. 자, 해양경찰의 개념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다 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일을 해가는 것을 바로 행정이라고 해요. 아주 이제 먼 옛날로 가볼까요? 먼 옛날로. 아주 먼 옛날은 어땠을까요? 자, 왕이 나라 일을 다 맡겠죠. 그렇죠? 나라 이제 요 안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나라 간에 나라 대 나라 간 이렇게 이제 외교 문제도 해결하고 이것저것 다 했겠죠. 또는 이제 왕을 비롯한 상급 관료들, 상급 신하들이 다 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겠어요? 야, 나 이거 다 못하겠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요한 내용만 살짝살짝 기재하면 돼요.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뭘로 보면 되냐? 오케이. 자, 사회 목적적 행정과 이제 국가 목적적 행정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사회 목적적 행정과 국가 목적적 행정. 자, 사회 목적적 행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 내무 행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무 행정. 내무 행정. 요건 말 그대로 나라 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내무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참고로 자, 행안부가 이전에 내무부였어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 요 사회 목적적 행정은 뭐냐? 자, 역할은 자,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회 질서 유지. 자, 나라 안에 사회 국가들이 다시 이제 국민들이 있는 사회를 말하죠. 그죠? 자,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이 바로 자, 사회 목적 행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회 목적 행정은 뭘 말한다? 사회 질서 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요 사회 질서 유지는 어디서 맡고 있어요? 내무 행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내무부가 이 역할을 했다. 자, 지금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 막 계속 막 이제 뭐 청문회 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세요 가지고 이제 경찰청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한 번씩 들어봤죠. 그죠? 바로 이제 그 행정안전부를 말합니다. 자, 국가 목적 행정은 자, 나라 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 나라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목적 행정에는 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외무 행정, 자, 재무 행정 또는 자, 사법, 자, 군사 행정 따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목적 행정입니다. 자, 외무 행정은 뭡니까? 외교부를 말해요. 그 나라 대 나라 간에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자, 재무 행정은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자, 지금 뭐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자, 지금 여기는 사법은 사법부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법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자, 이 법 집행을 안 한 사람을 처벌해야 나라 근간이 무너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군사행정. 군사를 어떻게 부릴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자, 무슨 목적 행정? 국가 목적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왕을 비롯한 상급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다원화되고 뭔가 이제 세분화되면서 크게 둘로 나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바로 이제 요 사회 질서 유지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의 주된 목적은, 주된 역할은 뭡니까? 치안이죠. 치안이 바로 이겁니다. 치안이란 표현이 바로 사회 질서 유지란 표현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럼 자, 요 사회 목적적 행정에는 자, 가장 주된 역할이 사회 질서 유지라 그랬는데 자, 사회 질서 유지에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대가 지나면서 뭐가 바뀌어요? 법이 계속 생기죠. 그죠?
자, 법을 만드는 역할도 사회 질서 유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이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계속 지키게끔 유도하고, 계속 지키게끔 독려하는 거, 계속 지키게끔 하는 거, 이런 역할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일반적인 경찰의 역할은 그래 생각해 보니까 자, 법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두자.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자, 법을 만든 사람은 이제 입법에 능숙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 우리 이제 경찰의 역할은 그냥 이거를 지키게끔만 하자. 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법을 도입하는 사람 역할은 어디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입법부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크게 이제 여기는 자, 법을 적극적으로 자, 도입해야 된다는 역할. 여기는 자, 있는 법을 그대로 자, 유지하고 자, 지키자라는 역할. 제가 이제 정말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소극 목적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목적이요? 소극 목적의 행정. 자, 여기는 자, 적극 목적의 행정이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법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죠. 그렇죠? 자, 요 적극 목적 행정은 뭘 말한다? 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키게끔. 자, 소극 목적 행정은 소극적이죠. 아, 있는 것만 잘 지키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소극 목적 행정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적극 목적 행정을 우리가 자, 복리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복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생겨난다라는 개념이에요. 복리 행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경찰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법을 도입하는 쪽입니까? 있는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쪽입니까? 지켜 유지하는 쪽이죠. 그죠? 자, 소극 목적의 행정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옛날에는 일반 경찰이 이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다 단속하고 다녔어요. 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생각해 봅시다. 현대. 뭔가 이제 식당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합니다. 경찰이 단속합니까? 시청에서 와서 단속합니까?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와서 단속을 합니다. 자, 뭔가 이제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속여서 팔고 있어요. 자, 이거를 경찰이 단속합니까? 시청에서 단속합니까? 시청에서 단속이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산에 갔는데, 자, 산에서 이렇게 이제 담배꽁초를 투기했어요. 자, 누가 단속합니까? 산림청에서 단속합니다. 내가 이제 철도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내가 이제 기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어요. 자, 일반 경찰이 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철도 경찰이 와서 단속합니까? 철도 경찰이 와서 단속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전엔 누가 했다? 경찰이 했던 거예요. 경찰이. 근데 이제 이 경찰이 마찬가지로 자, 이 세상이 너무 다원화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행정기관의 임무를 나눠준 거예요. 찢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해야 될 일과 일반 경찰이 해야 될 일과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야별로 찢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뉩니다. 한 번 더. 자, 여기서 말하는 보안 경찰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경찰을 말합니다. 일반 경찰. 자, 일반 경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 경찰은 딱 두 가지예요. 자, 누굴 말합니까? 자, 육경과 자, 해경이 일반 경찰, 즉 보안 경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일반 행정기관도 사회 질서 유지, 법을 지키자, 단속하자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산림, 자, 해사 경찰 또는 자, 철도 경찰, 자, 따위가
일반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경찰은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 자,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 분류했어요? 자,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자, 시대 변천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경찰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경찰이죠. 그렇죠? 계속 쪼개지고 사실 임무가 쪼개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볼까요?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 일을 다스리는 것이다. 예전에 이제 왕을 비롯한 상급 관료들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우선 나라를 위한 일과 나라 안을 위한 일로 구분됐더라. 자, 나라를 위한 일 무슨 목적이에요? 자, 국가 목적 행정과 나라 안을 다스리기 위한 일. 자, 무슨 목적 행정? 자, 사회 목적 행정으로 구분된 거예요. 자, 사회 목적 행정의 주된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 질서 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치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회 질서 유지. 자, 그리고 이제 국가 목적 행정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역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외무행정, 재무행정, 그다음에 군사, 사법행정 따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사회 목적 행정은 가장 주된 역할이 사회 질서 유지라고 그랬는데 자, 요 사회 질서 유지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질서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법을 도입하자 라는 역할과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입된 법을 토대로 잘 지키자라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개가 또 분리된 거죠. 자,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쪽은 어떤 목적입니까? 적극 목적의 행정. 그리고 여기는 소극 목적의 행정.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자, 소극 목적의 행정은 어떤 역할이에요? 법을 도입하자는 쪽입니까? 아니죠. 있던 법을 잘 지키자. 다음에 이제 적극 목적의 행정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도입하자 라는 쪽이고 이걸 또 뭐라 그래요? 복리 행정을 한다고 그랬죠. 복리 행정.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경찰은 어느 쪽입니까? 복리 행정 쪽입니까? 소극 목적 행정입니까? 소극 목적 행정이 되겠죠. 자, 소극 목적의 행정은 말 그대로 있던 법을 잘 지키고 유지하자, 사회 질서를 잘 하자라는 쪽인데, 자, 사회 질서 이렇게 이제 단속하고 뭔가 잘 지켜가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산림청에서 또는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불법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불법 어업 단속 해경이 하지만 자, 주된 주무부처는 사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가 또 단속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이런 기관들은 경찰기관입니까? 일반 행정기관입니까? 일반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이런 사회질서 유지의 역할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경찰이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회질서 유지의 역할이 또 분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용어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자, 경찰의 역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 협의회 자,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의미란 거예요. 자, 아주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 불러요? 협의회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좀 더 이제 확장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론서에 좀 표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요것만 보면은 뭐라 그랬죠?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행정경찰이다라고 그랬죠. 협의 행정경찰. 그럼 이제 요 둘을 합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소극 목적의 행정경찰이라고 했죠. 그죠? 자, 요 협의 다음에 좁은 의미다. 반대말은 넓은 의미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경찰이다. 여기는 우리가 자, 광의의 자,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을 포함했을 때. 이 둘을 포함했을 때. 자, 그리고 자, 소극 목적의 행정과 자, 적극 목적의 행정을 포함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요 사회 목적 행정 또는 이제 내무 행정을 하죠. 그러죠? 자, 이 둘을 포함한 개념은 자, 최광의의 자,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첫 시간부터 어렵죠? 자, 이런 순서를, 자, 이런 분류를 사실 시대순으로 이제 나열한 것이죠. 자, 시대순으로 이제 누가 나열했다? 자, 독일의 자, 행정법학자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 어떻게? 학문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에 있어 자, 해양경찰은 자, 국가 목적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요, 틀린 표현이요? 틀린 표현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 돼요. 오케이, 앞에 보세요. 잘 따라봅시다. 자, 지금 현대 경찰이 여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육경과 해경이 여기죠? 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대 경찰은 소국 목적이에요, 적극 목적이에요? 소국 목적이죠? 자, 사회 목적이에요, 국가 목적적이에요? 사회 목적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시험 출제하는 기법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를 바꾸거나 숫자를 바꾸거나 한다 그랬죠. 자, 단어를 뭘 바꾸겠어요? 자, 사회 목적인지 국가 목적인지, 자, 적극 목적인지 소극 목적인지, 소극 목적인지 복리 행성인지 이야기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현대 해양경찰은 자, 복리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죠. 자, 어떤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극 목적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라. 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자, 이렇게 이제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밑에 이제 양가로 2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자, 다 이제 학문적인 얘기들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이란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자, 우리 영어로는 form이라 하죠. 형식, 뭔가 형태, 틀, 겉모양. 그러니까 겉모양을 형식하지 않아요. 자, 실질적인 거는 뭐라 그래요? 안에 내용물.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 그 친구가 교복은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걔는 성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학생이란 얘기예요? 성인이란 얘기예요? 성인이란 얘기죠. 교복은 입었지만 형식적으로. 교복은 입었지만 알고 봤더니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인이다. 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내용물이 알고 봤더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겉모양이 뭐 해야 돼요? 신분이 말하죠. 자, 신분. 자, 겉모양이 뭘 말한다? 경찰일 때. 신분이 경찰일 때. 즉, 겉모양이. 제복이. 제복을 뭘 입고 있을 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자, 형식적인 경찰한다. 형식적인 해양 경찰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 작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수없이 들을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명령, 자, 강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찰 업무를 수행할 때 당연히 명령 강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작용, 어떤 작용? 명령이나 강제가 수반되는 작용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뭐라 한다? 실질적인 해양 경찰을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분이 경찰이라면
당연히 자, 기관도 경찰 기관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경찰 기관에 속해 있어야 실제 경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찰이라는 자 기관에 속해 있으려면 자, 뭐가 있어야 될까? 법이 있어야 돼요. 자, 법이 있어야 되고 이 조직은 해양경찰 조직이고 자, 이 조직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해양경찰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만들어진 법들을 우리는 자, 뭐라는 거예요?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법. 자, 우리 이제 해양경찰 조직법, 해양경찰법이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또는 정부조직법. 자,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정부는 즉 정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조에 해양수산부 외총으로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양경찰청의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정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정법에서는 자, 조직의 근거를 명시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자, 임무도 명시해 놓기도 합니다. 이 조직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임무는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권력적 작용과 그리고 자, 비권력적 작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자, 모든 임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권력적 작용이란 당연히 자,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권력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 작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서비스 업무를 말합니다. 뭔가 이제 해양경찰이 구조해주고 도와주고 자, 구조해주고 도와줄 때 명령 강제하지는 않죠. 그죠? 뭔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순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비스 업무를 하죠. 그럼 여기까지 우선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경찰은 뭘 말한다? 겉 모양상 경찰해야 된다. 즉 경찰 제복을 입고 와서 된다. 그러면 신분이 반드시 뭐야 됩니까? 경찰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형식적인 경찰에서 가장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분은 반드시 경찰해야 된다. 반드시 경찰한다. 자, 목이 닳도록 반복. 반드시 경찰해야 된다. 반드시. 반드시. 그러면 당연히 신분이 경찰이니까 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경찰 기관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경찰 기관. 그러면 이제 이 경찰은 경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어디서 정하고 있어요? 자, 법에서 정하고 있죠. 자, 이런 법들을 뭐라 한다?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실정법. 그럼 이제 이 실정법에는 가령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인데 여러분들 계속 배웁니다. 뭐 정부조직법도 있고 해양경찰법도 있고 이런 법들이 있어요. 자, 이런 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이 근거가 되고 자, 조직법적인 근거가 되고 해양경찰의 임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정법에는 조직의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만 뭐도 명시되어 있더라? 조직원들의 임무도 명시되어 있더라. 자, 이런 임무는 해양경찰의 모든 임무가 되겠죠. 그죠? 해양경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해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구분합니다. 자, 권력적 작용은 크게 뭐랍니까? 우리가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권력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 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서비스 업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큰 틀이에요. 자, 이와 비교해서 자, 실질적인 해양경찰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해양경찰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의 실질적인 임무가 뭡니까? 가장 주된 업무. 명령 강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뭐라 부른다? 실질적인 해양경찰이라고 한다. 그죠? 반드시 여기랑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신분 상관없어요. 비교가 되죠?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신분은 경찰해야 된다. 여기는 신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경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일반 행정기관도 물론 이 명령 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양경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위에 나왔죠. 자, 산림, 자, 해사경찰 또는 철도경찰 따위가 이런 실질적인 해양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 형식적인 해양경찰은 반드시 신분이 경찰이어야 된다. 자, 이 실질적인 해양경찰은 신분은 반드시 경찰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해양경찰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편이 틀린 편이에요. 틀린 편이죠. 자, 일반 행정기관은 어디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실질적인 해양경찰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특히 이런 이제 학문적인 내용에서 법령 말고요. 이런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A냐 B냐라고 구분해 놓은 개념에서는 A, B의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어제 법률 다시 이제 해사법규 개론 총괄 OT 때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런 학문적으로 A냐 B냐 표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구분해 둔 내용들은 왼쪽 표, 오른쪽 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작용이라고 있죠. 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명령, 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해양경찰을 한다. 요거는 또 비교해야 될래요. 실정법에 의한 구분은 무슨 경찰이에요?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에요. 자, 실정법에 의한 구분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해양경찰하면 틀린 표현이겠죠. 여기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뭘로 구분했어요? 학문적으로. 자, 학문적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경찰은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명령 강제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또 하나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 자, 모두 이제 이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대 변천에 따라서 자, 또는 나라마다 자, 이 내용이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습니다. 시대 변천 또는 뭐 나라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자, 각 나라마다 법이 같아요. 다르죠. 그럼 여기는 다르다. 자, 여기는 나라마다 경찰이 해야 될 임무는 명령 강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얼추 다 똑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풀이됩니까? 나라마다 또는 시대 변천마다 여기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여기는 같다라고 또 구분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서 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 자, 개념 1.
자, 개념 1에서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는 뭐예요? 기관이에요.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분과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기관. 해양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행해지는 동그라미 모든. 예, 보여요? 그죠? 자, 모든 해양경찰의 활동. 이거를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한다. 자, 동그라미 2. 자,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개념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돼. 자, 법에 따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나라마다 법은 다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3번. 자, 제도적 실무상 의미의 경찰이요. 여러분들 실무가 바로 이제 법이 실무죠. 법이 바로 법에 따라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죠. 똑같은 의미야. 자, 4번에 자, 내용 불문, 즉 성질 불문. 자, 동그라미 뭐에 따라서 규정된 임무? 실정법에 규정된 임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란 명령 강제라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명령 강제뿐만 아니라 뭘 따져요? 실정법에 따진 명시된 임무를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자, 구별 기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 실정법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자, 사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무가 어떤 것들인지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어떤 임무들이 있어요? 자, 경비 안전, 범죄 수사, 정보 활동, 밑줄, 서비스 활동까지. 자, 이 임무는 무슨 임무라고 그래요? 해양경찰의 모든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무가 지금 나열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성질을 볼게요. 자,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자, 반드시 기관이 무슨 기관이어야 돼? 경찰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2번. 자, 여기서 말하는 실정법이라 말씀드렸죠? 자, 실정법이 동그라미 2번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정부조직법,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런 해양경찰이 해야 될 임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아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이게 이제 실정법의 예시야. 실정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오른쪽 가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기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밑줄, 명령 강제. 자, 명령 강제함으로써 자,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자, 화살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무슨 작용? 자, 권력적 작용을 한다. 자, 권력적 작용을 한다. 자, 우선 또 2번,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나라마다 어때요? 나라마다 얘는 다르다. 얘는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나라마다 비슷하다. 자, 또 3번. 자, 여기에 이제 실정법상의 개념을 한다면 자, 여기는 무슨 개념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개념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학문상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